네,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가족의 손발 건강 지킴이 김세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겨울 관절염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은 막 손, 발, 막 관절이 너무 아프다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도 겨울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는 것도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예, 네. 손도 예외는 아니죠. 네. 이런 노래가 있죠. 찬바람이 불면 노래까지. 손이 뻣뻣해집니다. 아, 손이 뻣뻣해지는데 네. 우리 몸에는 어른들은 206개의 뼈가 있는데 그중에 한 손에만 27개의 뼈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요. 네, 뼈의 개수만큼 관절이 많은 건데 그 날씨가 추워지면 뼈,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 힘줄, 그리고 이제 관절막들이 조금 긴장도가 증가한다고 하죠. 네. 조금 이렇게 위축되면서 관절이 뻣뻣하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손이 일단 뻣뻣하고 조금 이제 관절이 좀 부드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제 또 직접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노래가 있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손을 스치면 네. 손을 따뜻한 물에 자꾸 담그는 버릇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 손이 관절이 뻣뻣할 때 이제 많이 쥐었다 폈다 하고 일부러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그러면 뻣뻣한 관절이 움직이려고 힘줄을 더 쓰게 돼서 손이 더 붓고 아프고 되도록 온수, 내가 세수한 것보다 조금 더 물을 뜨겁게 따뜻하게 해서 하루에 10분 정도 이렇게 온찜질, 네. 손에서 손목 포함해서 요 정도까지를 자꾸 담그시면 네. 관절이 뻣뻣하고 손이 부은 느낌을 조금 호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림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는 파라핀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꾸 손을 족욕하듯이 이제 수욕이라고 하죠. 네. 집에서는 편하게 그냥 뜨끈한 물에다가 손을 자주 담그시면 좋고요. 네. 시중에 파는 내지는 이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시행하는 파라핀, 촛물을 녹인 물에 손을 담궜다 뺐다 하면서 따뜻한 찜질의 효과를 노리는 건데 네. 되게 수건이나 팩 데워서 간단하니까 피부에 올려놓고 그냥 따뜻하다 하는 느낌을 느끼시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보다는 열이 관절 깊이 침투하는, 그러니까 열을 전달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네. 온수에 담궈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온찜질에도 효과가 좀 없고 통증이 심할 때는 일단 병원에 좀 가게 되잖아요. 네. 무슨 병이 있지 않나 검사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구체적으로 손이 좀 아플 때 어떤 질환들이 좀 의심이 되나요? 손이 아프다고 하는 건 사실은 병이라기보다는 네. 사용을 많이 해서 생기는 만성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통증, 그러니까 손의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을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손통증 삼형제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네. 오타죠, 오타. 손통증 세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형외과적인 특히나 손 질환은 어머니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방아쇠 수지,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도 약간씩은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하고 생기는 이유도 비슷해서 질환들을 감별하고 너무 나빠지기 전에 적당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 통증 세 자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런 손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어떤 질환이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은 너무나 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도 나이가 있고 수명이 있다는 걸 알면 누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이 관절에 있는 연골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닳기 마련인데요. 거기다가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집니다. 네. 그 단계가 왔을 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고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손의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면서 생기는 이유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화, 그리고 손이 쉴 때도 손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부하, 사용이 많은 거죠. 사용이 많을 때 이렇게 손 통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정상 엑스레이고 이쪽은 이제 퇴행성 관절이 약간 진행한 엑스레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이는 두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조금은 있다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뼈가 서로 붙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 삐죽 튀어나온 뼈를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관절 주변으로 해서 원래 없어야 되는 뼈가 자라면서 마디가 두꺼워지고 이것 때문에 통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했을 때 확실히 이제 뼈의 모양이 달라진 거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이런 손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통증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가장 흔한 게 통증이라고 하지만 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증상도 그렇고 해서 본인이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되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한번 나는 내 손은 괜찮은지 한번 자가 진단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네. 하나는 손 마디가 조금 두꺼워지는 겁니다. 어. 원래는 길고 예쁜 손이었는데 손가락 마디 구부러지는 부위가 톡톡 튀어나오면서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 결혼했을 때 끼던 반지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지가. 저도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반지가 안 들어갈 네. 만큼 마디가 두꺼워졌다는 거 하나랑 그 두꺼워진 마디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네. 시리다, 뭐 쏙쏙 쑤신다 이런 증상도 있고 관절이 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좀 뻣뻣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관절이 뻣뻣하고 관절에 통증이 있다 보니까 쥐는 힘이 좀 약해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관절염이,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고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몸에 생기는 염증이다 보니까 관절의 붓기도 아침에 있기도 하지만 통증은 약간 야간에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엑스레이 말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디가 두꺼워지고 손이 변형되는 것 그리고 그 마디 위에 물집 같은 점액 낭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집 같은 혹이 생기는 것도 내가 퇴행성 관절염에 있다 내지는 그 증상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오는지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꼭 본인의 손이 좀 평소에 불편하고 아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진단이 되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퇴행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언제 이때부터 치료고 이때부터는 괜찮다의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네. 증상이 불편하고 그게 사용을 줄여도 내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찜질을 해도 계속 통증이 붓기가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만약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나 말씀하시는 증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흔한 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손을 많이 쓰라는 운동이 아니라 손을 쉬게 하는 운동입니다. 관절이 조금 굳고 뻣뻣하다 보니까 그냥 간헐적인 스트레칭 같은 걸 하셔도 되고 많이 움직여지는 손가락이나 손목 부분에 보조기를 착용해서 조금 지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네. 아침에 붓고 밤에 아프고 하는 통증들을 약을 먹어서 조금 가라앉히는 것도 방법이겠고 증상이 조금 더 심해서 약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 관절염이 있는 그 관절 안에 주사를 하는 것도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도 크게 효과가 없고 계속 불편하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관절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거라 그 관절을 없애주는 게 좀 무섭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관절을 없애주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관절을 유압시켜서 하나의 뼈 덩어리로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도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네. 그 관절에 자극이 좀 덜하게 하는 방법,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뼈만 조금 잘라내거나 빼내서 관절을 이제 없애서 통증을 줄여주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세용 원장과 함께 손목과 손가락 통증의 주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그에 따른 맞춤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통증 치료 방법들 궁금하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4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손이 붓고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손목에 통증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병원에 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병원에 먼저 오지 마시고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집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손을 관리하는 방법을 우선 해보시는 걸 권하긴 합니다. 지금 보면 손이 붓고 끊어질 때도 아프고 손목까지 아프시다고 하는 거 보면 연령대를 봤을 때는 손의 사용이 조금 이제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손의 사용을 좀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찜질을 좀 하신 다음에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고 좋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검사와 진단을 받으신 다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온찜질, 물에 또 좀 10분 이상 담그는 그런 보존적인 요법을 먼저 좀 해보시고 그래도 낫지 않는다면 병원에 오시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연 주신 분 사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68세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문을 열거나 걸레를 짜면 손목이 아픈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마 그동안 많이 일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벌써? 예. 근데 연령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이제 손의 일반적인 굉장히 기본적인 사용 자세에서도 통증이 있으신 거 보면 반복적인 동작을 조금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흔하게 건초염이라고 하는 힘줄과 인대에 염증이 있을 때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한 동작에서 손목을 비틀거나 할 때 통증이 딱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그 동작을 좀 피하는 게 방법이겠고 네. 대신에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닳고 닳아서 이제 생기는 통증이다라고 하면 우선 조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문을 열거나 걸레를 짜면 이 동작에서 아프다고 하면 일반적인 건초염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새끼손가락 쪽 그리고 이제 손목 관절이 만나는 부위에 있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손상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은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눌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손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 첫 번째 사례입니다. 58세 남성분이셨고요. 손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도 손을 이제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셨던 분이고 특히나 엑스레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 네. 엄지손가락의 아래쪽에 기저부 관절이라고 하는 우리 손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관절의 하나인데요. 손 사용이 많으면 제일 먼저 퇴행성 관절이 오는 관절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통증이 있으시고 이분은 많이 사용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사용이 조금 줄어들 상황이라서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우선 수술하지 않는 치료 방법을 권해드렸고 네. 사용을 줄이고 엄지손가락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뭐 온찜질도 해드리고 먹는 약도 드리고 둘 중에 한쪽에는 오른쪽이 조금 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관절 강내 주사, 관절 안으로 소염제를 이제 주사를 해드려서 통증 조절이 되고 일상적인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어서 이대로 지금 관리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예전만큼 손을 많이 쓰시지 않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일상생활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통증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이제 뭐 평생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조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아이들 걸음마 시작하듯이 많이 아파서 통증이 조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단계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면서 사용량을 늘리시는 걸 권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손의 퇴행성 관절염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손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을 때 수술했던 케이스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실게요. 네. 이번 분은 조금 앞에 분하고 차이가 있는 게 네. 지금 하시는 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손을 많이 사용하실 분이라서 단순하게 비수적인 치료, 약물이나 주사, 사용 제한으로는 조금 관리가 어려웠던 분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이 아프면 관절을 없애서 무서운 얘기지만 관절을 없애서 치료하는 건데 똑같은 부위의 관절염입니다. 엄지손가락의 기저부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해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이제 생기고 가장 중요한 짚기, 손을 내가 꽉 쥐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하게 유발돼서 이 네모난 뼈를 대다각골이라고 하는데요. 네. 손 등 쪽, 엄지 위쪽으로 해서 최소의 절개를 한 다음 그 대다각골을 절제하고 주변에 있는 힘줄을 이 중수골이라고 하는 뼈를 받쳐줄 수 있는 현수봉합술이라고 합니다. 중수골이라고 하는 뼈를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 그물처럼 만들어서 이 뼈를 지지하고 일상적인 활동 그리고 이제 이분은 본인이 직업적인 일을 할 때도 큰 제한 없이 사용할 정도의 통증 호전을 얻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수봉합술이라는 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세용 원장과 함께 주부와 또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손의 다양한 부위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어떤 질환들이 있고 또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손이 불편했는데 아직 병원에 가진 않았는데 어떤 질환이 좀 의심이 되는지 궁금하다, 어떤 치료법이 나에게 적합할지 궁금하다 생각이 되신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직업적인 뭐 요소들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많이 만지는 그런 일하는 분들도 마우스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직장인분들에게도 많이 오는 손의 질병이 있다면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은 대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비교적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아까 설명드린 삼형제 하나, 방아쇠수지증이 있습니다. 네. 방아쇠수지증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통증입니다. 대신에 예민하지 않은 분들, 통증에 좀 둔감한 분들은 약간 손이 딸깍거린다는 느낌을 호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과 손바닥의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때에는 보통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손가락이 네. 아프다고 하시고 또 통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조금 오래된 분들은 쥐었다가 펼 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나중에 힘을 주고 줬을 때 이게 탁 펴진다고 하는 딸깍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게 힘줄과 인대 비슷한 활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두 이제 힘줄과 그 활차가 서로 계속 비벼지면서 마찰이 되면서 서로 붙고 두꺼워지는 거라 협착성 건초염이라고 하는데, 불룩하게 부은 힘줄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데요. 네. 좁아진 그 활차라는 터널 모양의 공간을 지나갈 때 네. 약간 걸리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세게 줘야 얘가 탕 하고 펴진다고 해서 방아쇠 수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제로 이제 환자분 테스트를 하는 모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저렇게 딸깍거리는군요. 네, 저렇게 조금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통증하고 아주 약한 딸깍거림 내지는 저항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시간이 좀 진행된 경우엔 실질적으로도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젊은 직장인분들에게도 주로 올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 방아쇠 수지 설명을 해주셨고, 이렇게 딸깍거리는 소리, 그다음에 약간 강직감이 느껴지는 것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 방아쇠 수지인가 아닌가 좀 의심을 해야 될까요? 네, 손의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가장 흔한 건 손의 통증, 손가락의 네. 통증이고, 네. 이게 퇴행성 관절이랑 완전하게 또 구분은 되지 않고 퇴행성 관절 있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에 굽힘과 펴임에 제한이 옵니다.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아파서 잘 펴지지도 않습니다. 강하게 펴면 이쪽 손가락과 손바닥 만나는 부위까지 아프기 때문에 네. 내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굽히지도 펴지도 않아서 운동 범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눌러서 아픈 부위는 손가락과 손바닥이 맞는 이 부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활차는 전 구간을 덮고 있지만 네.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A1번 활차라는 거고, 힘줄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힘줄과 활차가 만나는 이 부분을 누르면 압통,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자가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혹시라도 내 손의 통증이 방아쇠 수지 때문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손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좀 시급할 텐데, 방아쇠 수지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주로 하게 되시나요? 방아쇠 수지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뭐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사용이 많아서 생기는 건초염 질환이기 때문에 사용을 줄이는 게 1번입니다. 네. 대신에 너무 병이 진행된,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손가락이 딸깍딸깍 거릴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손가락이 걸린다고 해서 손에 장애가 생기거나 그게 뭐 남지는 않겠지만 손을 강하게 펴야 내 손가락이 펴지기 때문에 이게 2차적으로 이 구부러지는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좀 바꿔서 우선 덜 쓰는 것, 그리고 이제 온찜질 하는 것, 네. 그리고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칭을 해서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에 이제 약도 좀 드시게 되는 거죠? 소염제도 도움이 되나요? 네, 건초염, 그러니까 염증이기 때문에 붓기와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먹는 약을 처방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네. 약간 경미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걸림이 좀 있다라고 하면 해당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 힘줄과 이 힘줄을 덮고 있는 활차 그 사이에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해서 염증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가라앉히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이제 사진에 나온 것처럼 손바닥에 직접 주사를 맞게 되는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이 있겠고, 이 주사를 맞았는데도 또 반응이 없고 통증은 심해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마지막 수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겁부터 나니까 네, 약간 맞아요. 거부감이 있고 네. 그냥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납니까 하는데 큰일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편한데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네. 앞서 말씀드린 수술하지 않는 치료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고 계속 불편하다 하면 네.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 활차, 힘줄을 덮고 있는 활차를 이제 절개를 해서 뚜껑을 조금 열어주는 거죠. 활차 밑에 있는 힘줄이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걸려서 딸깍거리고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덮고 있는 활차의 뚜껑을 열어서 공간을 넓혀주면 더 이상 이 걸림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네. 지금 나오는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힘줄을 왔다 갔다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힘줄이 활주한다고 합니다. 당겨졌다 펴졌다 하는데 지금 이게 부분적으로 두꺼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라 수술로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큰 수술은 아니니까 네. 예,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아쇠 수지 치료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 수술 치료법까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건강 매거진 김세훈 원장님과 함께 손의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 살펴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적합한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건강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올해 75세요. 네, 75세시고 지금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저희 김세훈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손이 이렇게 평소에는 손을 이렇게 막 쥐면 손이 붓고 손등이 붓고 엄지손가락이 제일 그쪽에 많이 붓고 우그리지를 못해요. 펴면은 아프고 우그리면 자다가도 우그리면 아프고 항상 양쪽 세 손가락이 엄지와 둘째 셋째가 자꾸 쥐가 나요. 쥐가 나고 손목이 아파서 짚지를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목 디스크라 해가지고 그래가 목 디스크인데 주사를 놓으면은 이제 걔한테 걔가 목 디스크를 주사를 3번을 맞았어요. 맞아도 손하고는 아무 그게 없는데 손에 부위가 조금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4번째 지금 맞았는데 손가락 지린 거는 잘 없어졌는데 부위도 없어졌고 사진 찍어도 관절도 아니고 퇴행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손은 깨끗해요. 그런데 이 손이 막 지금 밤마 되고 저녁에 지금도 낮에 누워있으면 손가락을 5개다 우부리려고 하면 못 우부리고 피려고 하면 손가락을 잘 못 피고 너무 아파요. 그런데 마디가 아픈 게 아니고 마디 속에 자꾸 살이 전부 다 손바닥에 양쪽 똑같이 아프거든요. 네. 네. 손이 좀 네, 이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돼 그런지 병원에 가야 목 디스크로 그렇다 해가 지금 앞으로 치료를 찾고 하라 하는데 지금 목 디스크 주사를 자꾸 몇 번을 맞으래요. 그래 맞아가지고 안 되면은 뭐 손목 증후군인가 수술을 하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좀 저리시는 증상도 있으신 건가요? 예, 지금은 그거는 목 디스크 맞고는 괜찮아요. 괜찮아지셨어요. 예. 손에 쥘 때 힘이 빠지거나 하세요? 지금 쥐면은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주먹은 다 쥐는데 힘이 좀 없으신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중이긴 한데 예. 말씀하시는 증상만으로 보면 이제 연령대도 있으시고 손도 이제 퇴행성 관절도 있고 이제 사용에 따른 이제 관절염 그리고 이제 건초염도 일부 있는데 약간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조금 있다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한 70% 정도는 목 디스크가 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완전하게 감별이 되지는 않는 거라 우선 목부터 치료하시면서 손 저림이나 일부 증상은 좀 호전되셨다고 하면 경과를 좀 보시다가 이 증상이 남으면서 불편한 게 계속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손을 보는 정형외과 정도 내원하셔서 근전도 검사 같은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좀 미리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8세예요. 네, 역시 손 통증이라 그런지 어머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지금 어떻게 손이 좀 불편하신지 김세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이 왼손 중지, 약지, 오른손 약지 이렇게 세 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아프거든요. 마디, 가운데 마디가. 네. 그래서 진통 소염제 처음에 이게 골프 치는데 통증이 와가지고요. 그 진통 소염제도 많이 먹어보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몇 번 맞아보고 했는데 낫질 않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똥똥 붓고요. 구부러지지 않고 또 따뜻한 물에다가 손을 담그고 조금 주무르고 하면 조금 부드러워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잘 알고 잘 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중지와 약지 이제 가운데 마디라고 하면 이제 요 중간 마디를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이제 네. 특히나 채를 잡는 운동 있잖아요. 배드민턴, 뭐 네. 테니스 말씀하신 골프도. 근데 이제 네. 손을 꽉 쥐는 동작에서 힘줄도 그렇지만 관절도 조금 무리가 되는 거라 그런 동작을 평소에 많이 하거나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도 이제 지속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나는 별로 쓰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손한테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손이 소화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자꾸 시키게 되면 주사 맞거나 찜질하거나 시간이 지나더라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사용을 사실 줄여보는 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하고 계셔요. 다른 치료들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내용 바탕으로 좀 손통증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 또 하나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문자 상담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고요. 방아쇠 수지로 주사를 2번 맞았는데 이게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 아픕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네, 방아쇠 수지로 주사를 이제 2번 맞으셨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조금 오래되고 또 약간 걸리는 저항감이 있는 정도일 수 있겠는데 보통은 처음 주사를 맞고 나서 그 다음 주사를 맞을 정도의 증상이 재발될 때까지의 시간을 좀 따져서 그 다음 치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를 맞고 충분히 증상이 없는 기간이 좀 오래 지속됐다.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 지속이 됐다. 근데 이제 다시 증상이 재발했다고 하면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똑같은 부위에 주사를 한 번 더 맞아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2번 맞았는데 괜찮아 듯 하다가 다시 또 아프다. 예전 증상이 조금 재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간이 2번째 주사를 맞은 시간에 따져서 얼마 정도 증상이 없던 기간이 지속됐는지를 좀 보시고 그 다음 주사를 한 번 더 맞아보셔도 그것도 방법이겠고요. 네. 대신에 주사가 반복되면 같은 부위의 주사가 반복되면 수술이 필요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사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면 네. 수술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 또 그 수술 자체도 굉장히 뭐 큰 수술은 아니다라고 아까 저희가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치료 적극적으로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손에 여러 가지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3가지 질환을 알아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첫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 두 번째 방아쇠 수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손목 통증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래서 손가락뿐만 아니고 손목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좀 살펴볼게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손목, 손가락 뭐 여기저기 다 아프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어찌 보면 좀 골치 아픈 게 지금 설명드린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손이 저리다 합니다. 손이 저리다 내지는 손이 터질 것 같다. 특히나 새벽에 자다가 깰 정도로 손이 저리고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걸 이제 모식도로 그려본 건데요. 가로 손목인대라고 하는 두꺼운 인대와 뼈로 이 바닥을 이루고 있는 이 동그란 공간이 손목 터널입니다. 손을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건데 네. 이 파란색으로 동글동글한 거는 힘줄이고요. 이 노랗게 단무지처럼 끼어 있는 게 이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문제가 되는 신경입니다. 네, 사용이 많아서 내지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 제한된 공간 손목 터널에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힘줄이 부어서 이 공간을 빡빡하게 채우는 겁니다. 김밥은 빡빡 채우면 터지기라도 하는데 여기는 네. 터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애꿎은 신경이 꽉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 눌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앞서 말씀드린 손 저림, 손가락의 통증 이런 것들이고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건 지금 무슨 자세인가요? 저게. 그건 이제 체크리스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체크리스트. 드릴 건데요. 네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역시나 손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나 컴퓨터, 손가락 이렇게 이제 손목을 펴는 동작에서 이제 사용을 많던지 손 자체 사용이 많아서 구부렸다 폈다가 많던지 내지는 손목이 골절되고 그러니까 뭐 짚고 넘어지고 하면서 일시적인 부종이 급격하게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애꿎게도 이런 내과적인 질환, 당뇨나 갑상선, 신장 기능이 안 좋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조금 더 호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신 어머님들 몸이 무거워지면 손을 짚고 일어나고 하면서 무리가 오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아까 전화 상담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 있는 분들도 많고 증상도 두 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치료를 위해서는 조금 감별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 디스크 때문에 혹시라도 통증이 느껴지는 건 아닌지 분명하게 감별을 잘 해야지만 치료법을 이제 적절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제 구분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자가 체크리스트, 네. 자가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손가락 감각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는 저림일 수도 있고요. 네. 하나는 감각이 좀 둔하게 된다. 내 손 같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리는 부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저릴 때 주로 엄지부터 하나, 둘, 셋 내지는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 손가락의 반 정도가 주로 저리다 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는 새끼손가락은 감각이 그냥 정상이고 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저리거나 그다음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하지 않는지 좀 보셔야 되고 찬물에 손을 넣었을 때는 조금 이제 뭐 날씨가 추워지면 증상이 조금 나빠지듯이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자세,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병원에 오셔서 진료실에서도 똑같이 시행을 해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손목을 최대한 많이 꺾어서 두 손 등을 겹쳐지게 해서 이렇게 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민 자세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감각이 조금 저려온다든지 뭔가 찡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손목이 이제 손목 터널이 좀 좁아지고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다는 거고 네. 괜찮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네. 또 하나 힘줄이 이 사이로 지나가는 그 신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네. 이 손가락을 새끼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서로 맞잡았을 때 톡 튀어나오는 손목에 힘줄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 두 개 힘줄 사이를 꾹 눌러서 그 정중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보는 겁니다. 톡톡 치거나 꽉 눌렀을 때
손가락으로 저림이 전달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틴넬 징후라고 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팔렌 테스트라고 하고 두 가지가 대표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 내지는 자가로 검사할 수 있는 이제 진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따라해 보신 분들 몇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되는데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통증도 통증인데 저림 증상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지만 이 신경이 감각을 지배하는, 감각을 느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개 내지는 3개 반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 저림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꼭 저리지 않더라도 밤에 자다가 깰 정도로 손이 터질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때 일시적으로 손을 주무르거나 내지는 이렇게 손을 막 털면서 그럼 조금 나아진다라고 하는데 신경이 압력받는 게 일시적으로 좀 풀려서 나아지기도 하는데 아까는 아프면 빨리 병원에 오세요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얘는 조금 이제 적당한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네. 내가 가진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냐 내지는 수술을 하지 않고 조금 붓기나 염증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완화시키느냐의 차이인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뭐 정형외과는 다 공통입니다. 손목이 움직여져서 그 힘줄에 신경이 자극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 손목을 조금 지지하는 보조기를 할 수도 있겠고 힘줄이 부어서 내지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나타나는 신경염, 염증 증상이라서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면서 붓기나 염증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직접적으로 그 손목 터널 안에 아까 말씀드린 뭐 방아쇠 수지나 퇴행성 관절염처럼 네. 소염 주사를 놔서 염증을 일시적으로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사용을 좀 줄여야 앞서 말씀드린 질환이든 지금 말씀드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든 그 증상이 조금은 완화되고 그게 이제 지속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세훈 원장과 함께 주부와 직장인을 괴롭히는 손 통증,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김세훈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손 통증과 관련된 궁금증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픈데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지 않나요, 이게? 네. 예. 항상 손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본인이 아픈 것보다 이게 혹시 류마티스 질환이 아니냐,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냐 때문에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증상만을 봤을 때 완전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약간 퇴행성이냐, 류마티스 관절염이냐에 따라서 조금의 증상의 차이는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기는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좀 뻣뻣하고 굳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걸 조조경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손가락이 뻣뻣하고 부은 느낌이라서 잘 안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증상이 얼마나 유지되냐를 먼저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게 10분, 20분, 길어야 30분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주로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점심 먹을 때까지 비슷비슷하고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 조금은 다른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겠죠.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관절이 아픈 부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몸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때문에 관절이 망가지는 2차적인 문제인 거고, 퇴행성 관절은 자동차를 많이 타면 타이어가 닳듯이 사용이 많아서 노화가 되면서 관절이 닳는 1차적인 문제라서, 사용이 많은 이 끝마디 관절들은 퇴행성 관절이 먼저 아프게 되는 거고, 중간마디 관절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먼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네. 관절에 있는 통증의 부위 그리고 심한 정도에 따라서 두 질환을 구별하고 감별하지만, 정확한 구분은 피검사, 혈액검사를 통해서 하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궁금증 해결해봤고요. 자, 건강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궁금증 보여주시죠. 김장 후 손목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손끝도 시리고 손이 터질 것 같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김장철이면 이제 주부님들 뭐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노래로 말씀드렸듯이 찬바람이 불면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네. 날씨도 그렇고 사용도 그렇고 많아지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남성들에 비해서 아까 세자매라고 한 것도 네. 중년 여성들, 갱년기 근처 내지는 어쨌든 손의 사용이 많은 분들한테 이제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고,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그건 이제 뭐 5글자로 표현하는 거죠. 김장 증후군, 명절 증후군 있듯이 네. 엄청나게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추를 사오고 시장 가서 들고 오죠. 배추를 절이고 씻어서 소를 만들어서 버무리고 김치통을 날라서 하죠. 그 손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다 생기는 겁니다. 관절염도 생기지, 이 손목 터널 증후도 생기지, 퇴행성 관절염도 생기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손이 많이 고생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건 사용을 줄이거나 충분한 휴식을 좀 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무리할 수는 있어도 그게 회복될 만큼, 스스로 회복할 만큼의 휴식 시간을 좀 주는 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안일 하느라 이제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 우리 주부님들이라면 더욱더 손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용을 줄이는 게 네. 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실 수 없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온수찜질, 수욕을 하는 겁니다. 발도 따뜻한 물에 담그면 좋고, 반신욕도 몸에 좋고, 목 아래로 온탕에 온몸을 담그는 것도 좋지만, 네.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세수할 때 내가 세면하는 것보다 조금 더 뜨거운 물을 받아서 5분이라도 손을 좀 담근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실 거고,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이 손의 증상이나 질환이 조금 더 호발하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과적인 질환의 관리도 조금 이제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세용 원장과 함께 손목과 손가락 통증 주범에 따른 맞춤 치료법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아프고 불편한 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여러 가지 궁금증 있는 분들은요.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오늘 이제 손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 살펴봤고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만성 질환, 그러니까 병명을 붙여서 병이 된 거지 사용이 많아서 생긴 그냥 만성 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손을 좀 쉬게 하라는 겁니다. 병원에 오시면 손을 써야 되는데 안 아프고 싶어요 하는데 그런 거는 없고요. 손을 좀 사용을 줄이고 말씀드린 보조적인 요법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대신에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에 그래도 진료가 필요한 정도나 증상이 있으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땐 그냥 너무 참지만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손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세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